네, 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 꿈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미국 간의 유해 송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유해 송환 문제 또는 실종자에 대한 문제, 납북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미국의 유해 송환 문제와 대비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유해를 송환받는 의미, 왜 이런 유해를 송환받기를 원하는가? 단순히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던 전사자, 실종자, 유해를 조국의 품으로 안기는 것이 살아남은 자들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책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애국심의 마지막 발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유해 송환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11일 날 국립현충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11일 날 6.25 전쟁 중에 전사자 유해를 상호 교환해서 봉환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구의 전사자 유해를 송환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미국으로 한구의 미군 병사의 시신을 아마 저쪽으로 유해를 미국 쪽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때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받은 그가 5번째인데, 미국 하와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송환을 받았습니다. 알려진 거로는 6.25 당시에 28살이었던 윤경혁 일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안남도 개천군에서 전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으로 왔는가? 미국하고 북한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한경남도 장진호 인근하고 평안북도 등에서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전사자에 대한 공동 유해 발굴이라는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2001년에 윤경혁 일병은 고 윤경혁 일병은 2001년에 아마 미북 공동 발굴 과정에서 미군 유해로 인식이 돼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미국으로 가서 이 유전자 감식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거를 확인을 하니까 윤경혁 일병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한국에서는 미국 미확인되었다고 그러네요. 보도에 의하면 미국으로 귀환하도록 했는데, 2016년 6월에 강원도 철원군에서 1025 고지 전투에서 아마 국방부 유해 발굴, 우리 국방부 유해 발굴단이 찾은 것을 이제 서로 상호 받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번 싱가포르 합의,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분명히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사망자, 실종자에 대한 유해 송환이라는 문제를 제안을 해서 북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유해를 지금 송환받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6.12 싱가포르 선언은
네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관계 개선이고 두 번째가 체제 보장이고 세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고 네 번째는 6.25 전사자 및 실종자 유해 송환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 협의하기 위해 가지고 7월 12일 사실은 영광급 실무회담을 판문점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북한 친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는 걸 예약해놓고 나오지 않는 걸 우리 이제 노쇼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고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북한이 다시 역제안을 했습니다. 장성급 회담으로 하자. 왜 장성급 회담으로 했는가? 그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두 가지의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기발굴된 유해에 대한 송환 계획을 마련하는 것. 두 번째는 미발굴 유해에 대해서 합동 발굴 방안을 마련하는 것. 사실은 1996년에서 2005년 사이에 그 합의가 됐다가 중간에 중단된 것은 북한의 이 핵실험과 관련된 문제로 중단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왜 장성급 회담을 역제안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실무회담에서는 그냥 그 유해 송환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를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금 장성급 회담에서는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저희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의도를 보면 북한은 아마 종전협정 또는 평화체제라는 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협상할 때 보면 사전에 합의된 내용 말고 꼭 다른 또 의제를 끌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제를 추가해서 이 회담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바로 저는 이것이 장성급 회담을 개최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유해 송환 및 발굴이 북한의 비핵화, 북한 핵폐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 송환 문제 또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를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저희는 그 장성급 회담으로 그 유해 송환의 문제에서 종전선언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한국 정부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싱가포르에 가셔서 국빈 방문하시면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과정 중에서 금년 안에 종전선언을 마무리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거리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해 송환 문제하고 종전선언을 지금 연계시키는 것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에 하는 과정 중에서 자꾸 뒤쪽으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유해 송환 과정 중에서 북한의 언론 매체인 우리민족길이라는 언론 매체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주로 인터넷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논평을 과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논평을 내면서 종전선언은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첫 번째 공정이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지금 미국 간의 판문점에서 유해 송환 문제가 협의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런 논평을 했다라는 것은 북한은 유해 송환 문제에
그 방점을 두기보다는 종전선언에 훨씬 더 큰 그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어제 7월 16일 날 실무회담이 열렸고, 이 회담에서 이제 종전 실무회담 과정 중에서 공동 발굴할 때의 재개 시기, 뭐 인원, 비용 이런 문제 등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실무회담 과정 중에서 이런 거가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2주에서 3주 이내에 아마 그 미군 유해 209가 그 미국으로 판문점을 통해서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 날짜가 대체적으로 보면 7월 27일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7월 27일을 북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7일은 우리가 휴전협정을 맺은 날인데, 이 휴전협정 맺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은 휴전협정이 맺은 이 날을 조국전쟁 승리의 날이라고 이렇게 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종전협정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조만간에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과정 중에서도 미국이 유해 자국의 군인들의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런 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미국의 이런 유해 송환을 하려고 그러는 이 큰 그림의 틀에서는 저는 미국의 이런 정책적 행동이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부터 2005년까지 한경남도 장진호, 우리 보통 이제 이 장진호 전투는 1.4 후퇴를 일으킨 이 최초의 전쟁이다.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해서 한국이 통일될 수 있는 이 환경을 중공군 때문에 없앤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 장진호 전투인데, 이 장진호 전투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북도 운산 뭐 이런 데서 일어났던 공동유해 발굴하는데, 공동유해 발굴하는 과정 중에서 33번을 공동유해 발굴 작업을 했고요. 이 과정 중에서 629구의 유해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북한이 뭐 발굴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약 2,8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그러네요. 이런 돈을 써가면서도 유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바로 아까 조금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책임진다. 죽고 난 뒤에도 책임진다라는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한 정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했는가? 아무것도 모든 회담 과정 중에서 뭐 남북 정상회담 하여튼 많은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 과정 중에서 어떤 조치도 유해 송환의 문제 또는 그 국군 포로의 문제, 강제 납북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요구도 북한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가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걸 요구하면 북한이 그 회담에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 이런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뭐 정부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저는
참 한심한 정부다 또는 참 한심한 공무원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6월 11일 날 국립현충원에서 상호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미군이 지급한 것을 한국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참 이것은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모든 회담의 과정 중에서 전사자를 또는 실종자의 유해를 송환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근본 정신에 대한 거가 매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정신을 좀 배워야 되겠다 또는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위대한 희생을 했는데 이 위대한 희생에 대해서 유해를 송환받는 것은 최소한 국가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차이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또는 애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에서 우리는 다시 자랑스러운 국민 또는 자랑스러운 국가로 대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좀 더 다른 각도로 유해 송환 문제 또는 국군 포로 문제, 강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